자, 이번 시간은 24번 폐기물질 보관시설 한번 참조 봐주시고 25번 전기시설 25번 전기시설 관한 것만 좀 잠깐 볼까요? 25번. 자, 이제 전기시설은 보시면 일단 규정이 1, 2, 3번에 따른 세 가지 규정이 나와 있는 것 중에 동그라미 1번. 1번은 자,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줄 용량은 세대별로 3kW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양가로 세대당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kW의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만 얼마를 더한가요? 0.5kW를 더한 값 이상이 됩니다라고 해서 자, 문항 1번. 1번은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뭐가 공급된가요? 전기 설치 용량이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면적이 80제곱미터 그러면 면적이 80제곱미터인 경우는 세대별로 기본 몇 킬로와트를 공급해 줘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기본 60제곱미터 이상 몇 킬로와트라고 그랬어요? 기본 3kW 플러스 6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초과 몇 제곱미터마다 10제곱미터마다 얼마를 더하더라? 0.5kW. 그러면 이때 추가 몇 킬로와트가 추가될까요? 1kW죠. 그러면 합산에 일단 80제곱미터에서 몇 킬로와트를 공급하면 돼요? 4kW. 개념은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제 기본 3kW 플러스 초과 몇 제곱미터마다 얼마를 더하더라? 10제곱미터 얼마를 더해요? 0.5kW를 더한 값. 그래서 초과는 얼마가 되죠? 1kW를 더해서 합산 몇 킬로와트 되더라? 4kW. 그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 1번, 2번. 2번은 지금 전력 양계는 계량기예요. 계량기는 어디 설치할까요? 당연히 계량기는 검침의 용이성 위에 어디 설치해야 돼요? 세대 전용 부분 밖에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전기 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 검침 방식을 적용한 것은 어디에다가 전력량을 어디에 설치할 수 있다? 각 세대 전용 부분 안에. 그럼 일단 여기 이제 보면 원격 검침 방식이란 건 예를 들어서 뭐 1000세대를 하더라도 1000세대를 다 예를 들어 전기기사로 있다면 전기기사가 1000세대를 다 방문할 필요가 없죠. 어디 주택단지 한 곳에서 이 1000세대를 다 원격 검침해서 다 통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세대별로 갈 필요가 없다면 굳이 이 전력량계, 즉 계량기 설치 위치에 제한을 받지 않겠더라. 그때는 어디에 설치할 수 있다? 전용 부분 안에 설치할 수도 있더라. 2번, 3번. 자, 주택단지 안에 5개 설치하는 전선은 뭡니까? 지하 매설입니다. 전선은 지금은 다 지하도 60, 70만 해도 어떻게 다 전봇대를 세워 전선을 보내는데 지금은 다 특히 공동택은 다 전선이 지하로 들어가는데 다만 세대당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 세대수 얼마? 2분의 1 이상 건설한 단지에서 폭 8m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뭘로 할 수 있다? 가공선. 가공선을 쉽게 말하면 전봇대를 세워 전선을 보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공선을 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 세대수 2분의 1 이상 건설한 단지에서 폭 8m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지하가 아니라 뭘로 합니까? 가공선이라는 건 전봇대를 세워 전선을 보내더라. 예외적인 단서가 있지만 단서 규정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고 대부분 지금은 다 어디요? 전선은 다 지하로 들어가죠. 예외적인 단서에 따라 가공선으로 할 수도 있더라라고 해서 25번 전기시설, 26번. 자, 26번은 이제 보시면 방송 수신을 위한 공동 수신 설비 설치 등이다. 이제 그래서 여기는 단자 개수입니다. 단자는 이제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등등등에 따라 연결된 단자를 몇 개 이상 설치합니까? 2개 이상 설치하는데 다만 세대당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그때는 단자를 몇 개소로 할 수 있다? 1개소로 할 수 있다예요.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도 담보에 가보면 이 세대의 면적이 적은 경우라도 방, 거실, 주방에 단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규정상은 기본 2개소 이상의 예외적으로 이 면적 이하면 1개소를 할 수 있다. 면적은 몇 제곱미터 기준을 잡습니까? 60제곱미터 이하인. 방금 가공선을 하는 경우는 면적 규정 얼마 이하가 된가요? 60제곱미터 그 규정 중에 위에 지금 동그라미 3번도 두 번째 줄에 세대당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라고 해서
가공선에 관한 설치 규정을 주거나 이 단자 개수에 관한 설치 규정을 줬을 때 다 면적은 얼마 이하가 된가요? 60제곱미터 이하란 규정에 따른 수치 정도 확인하시면서 25번 잠깐 확인하고요. 한 장을 넘겨봅니다. 넘기면 급배수 시설에 관한 설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설치 규정 보시면 지문에 지금 보시면 1번부터 해서 뭐 5번까지 나와 있는 지문들 중에 지문에 보시면 1번에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 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 구조체 안에 매설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다만 밑에 나와 있는 기역에서 디귿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구조체 안에 매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면 기역에 급수 배수용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니은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구조체 안에 덕관을 미리 매설하는 경우 그 다음에 디귿 구조체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한다면 그래서 원칙은 매설하면 안 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르면 그때는 뭐더라? 가능하답니다라고 해서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되겠네요. 부분들은. 자, 이번에 이제 주택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급수용, 배수용 배관 관련해서 27번의 동그라미 2번의 니은. 그래서 지문은 27번의 동그라미 2번의 니은에 관한 배수용 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영어 니은의 배수용 배관은 층상 배관 공법하고 층하 배관 공법이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줄에 층상 배관 공법 어떤 형태로 배관이 시공되냐 그래서 지금 층상 배관하고 층하 배관은 뭘로 기준을 삼냐면 콘크리트 슬러브를 기준으로 슬러브 위에 시공됐다 무슨 공법? 층상 배관 공법. 콘크리트 슬러브 아래에 시공됐다 뭐예요? 층하 배관 공법이란다. 그래서 영어는 지금 첫 번째 줄에 층상 배관 공법하고 두 번째 층하 배관 공법 관련해서 양가로 나와 있는 그 공법에 관한 지문 한번 읽어주시면서 세 번째 줄입니다. 지문 중에 뭐 층하 배관 공법. 근데 그 중에 보면 그 중에서 층하 배관이다. 그래서 층하 배관 공법으로 이제 시공을 합니다. 그러면 층하란 건 슬러브 아래쪽에 배수용 배관이 설치됐다. 그러면 위층에 있는 물이 세대 천장 이 슬러브를 통해서 이 밑에 층에 세대로 내려올 건데 그럼 배수용 배관을 통해 내려오는 물의 소음이 좀 시끄러울 수 있죠. 그래서 층하 배관 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 경질 염화 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조건, 같은 측정 조건에서 5dB 이상 소음 차단 성능 있는 뭘 설치합니까? 저소음형 배관을 설치한다. 그래서 좀 좋은 거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를 쓴다는 건 최소 뭘로 기준 잡습니까? 최소 몇 데시벨 이상이 5dB 이상의 소음을 차단 성능이 있는 조금 더 좋은 저소음형 배관을 쓰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뭘로 기준? 최소 2 기준 이상, 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좀 비싼 배관을 쓰셔라고 해서 중요한 건 층하 배관 공법을 주었을 때는 데시벨 얼마가 나와야 돼요? 5dB 요 수치 요걸 좀 기억하셔서 하나 니은 번에서 확인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3번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 계량기 및 세대마다 몇 개소 이상 2개소 이상의 뭘 설치합니까? 급수전. 여기서 말하는 급수전은 뭘 생각하시면 수도꼭지예요. 최소 수도꼭지는 몇 개를 설치합니까? 2개소 이상을 세대별에 설치합니다라고 해서 수도꼭지 관한 부분 하나 정리 봐두시면 되죠. 부분들은. 자, 28번은 배기 설비 등의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인데 1번 잠깐 볼게요. 1번에 자, 주택의 욕실, 부엌, 욕실,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그러니까 바깥 공기에 면한다는 것은 공기가 출입하는 뭘 설치하거나 창문을 설치하거나 국토교통부 이용에 정하는 바에 따라 뭘 설치합니까? 배기 설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문 박스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 관련 그 국토교통부 이용으로 정하는 규칙이 밑에 있는 박스 우측 상단 261페이지 상단에 가 보니까 자, 부엌, 욕실,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 설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다. 그래서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중에 1번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 아래 몇 센티미터 높이에 설치합니까? 80cm 이내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배기통은 연기나 냄새 등의 실내로 역류하는 거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다. 그래서 배기통은 지금 가번에 6번에 가 또는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죠. 가번에 세대안의 배기통에 뭘 설치합니까? 자동 역류 방지 댐퍼에서 자동용 일단 여기 자동 역류 방지 댐퍼를 뭘 말하는가 봤더니 세대안의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 환기 설비가 기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 힘에 의해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를 말하며 법에 따른 산업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그래서 가로 닫고 해서 자동 역류 방지 댐퍼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 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 나번 세대 간의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직접 외기에 개방될 수 있도록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요건 이제 보시면 세대 보면 세대 한 두 개 세대만 잠깐 보러볼까요? 세 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세대 배기통입니다. 그럼 세대 배기통이 있다면 이게 세대 배기통이니까 이 공용 부분의 배기통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약 연결을 해놨다.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결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냄새가 역류하면 역류를 해서 타고 이 배기구를 통해서 세대 배기통을 통해서 연기가 이 냄새 또는 이게 연기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어디로 역류할 수 있어요? 위층 세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죠. 이런 위험성이 있다 보니 어떻게 하라고 해서 밑에 나와 있는 밑에 6번의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구조를 하면 뭐 하더라? 지금 보면 냄새 그리고 연기는 냄새가 역류하지 않습니까? 역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냄새나 연기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하게 되면 냄새나 연기가 상층 세대로 역류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이거를 막기 위해서 보면 그러면 세대별로 지금 그 두 번째 나와보는 배기통을 하나로 연결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대별로 배기통을 따로 뽑아주면 세대별로 들어갈 일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라는 건 뭐냐면 자, 배기구가 있고 배기통이 있다면 이때는 보면 이렇게 해서 돼 있다고 한다면 하나 이때는 어떻게 하면 이때는 각 세대별로 배기통을 따로 빼주면 어떻게 역류해서 세대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따로 이렇게 배기통 실외 이 공용인의 배기통을 각 세대별로 따로 연결해서 각각 밖으로 뽑아내주면 상층 세대로 여기에 역류할 일이 있다 없다? 없죠. 없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뭘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자동 역류 방지 댐퍼를 설치하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지금 이 하나의 공용 부분의 배기통 여러 세대의 배기통 연결이 돼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설치하더라? 가번에 뭘 설치한다고 그랬네요. 자동 역류 방지 댐퍼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 배기구 여기 위쪽에다가 뭘 설치하면 이와 같이 여기 이 배기구 위쪽에 설치된 이게 뭐들이 이게 말하는 지금 여기 자동 역류 방지 댐퍼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밑에 층에서 여기는 이 환기 설비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 이 자동 환기 이 역류 방지 댐퍼가 배기구가 열리는 순간에 같이 열려요. 배기구가 닫히면 같이 닫혀요. 그러면 이 배기구가 작동을 할 때 같이 열리고 닫혔다. 그럼 이게 닫히면 어떻게 돼요?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닫힌 상태다 보니까 역류해서 이가 타고 올라가도 세대로 들어가지 않대. 어디서 차단해 줍니까? 여기서 차단해 준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뭐를 설치하거나 자동 역류 방지 댐퍼를 배기구 위쪽에 이렇게 설치하거나 공용 하나의 배기통을 설치한다면 아니면 돈은 좀 들어가자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세대 배기통을 각각 공용 배기통을 따로 해서 이렇게 밖으로 빼주게 되면 뭐더라? 냄새나 연기가 역류하지 않습니까? 역류하지 않겠더라. 그래서 명칭은 요 의미보다 여기 나와 있는 명칭은 이건 뭐더라? 자동 역류 방지 댐퍼. 이 용어 꼭 구분하셔서 조치는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조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는 1번에 그 센티미터 배기구 설치 높이에 관한 센티미터 80 하나 기억하시고 6번은
그런 역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에 따른 역류 방지 댐퍼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나번에 따라서 각 세대 배기통을 공용 배기통에 하나로 연결하지 말고 각 세대별로 따로 빼주라는 이야기가 나번이 되겠네요. 부분들은. 자, 배기 설비는 뭐 그 정도 마무리하고 유치원입니다. 29번. 유치원은 세대수만 확인하시게요. 유치원 세대수는 좀 보면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주택단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해서 그 시설에 설치 희망자에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일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치원을 건설 공급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인가요? 2000세대 이상이면 하나 확인하고요. 지문은 나와 있고, 자, 문항 2번으로 가보죠. 유치원을 유치원의 용도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의 건물을 건축했는데 뭐 대형 유치원이면 건물 하나를 더 유치원을 쓸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중에서 그중 일부는 뭘로 썼어요? 유치원. 그러면 나머지 여기는 어떤 시설과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 건축은 아무 시설 들어갈 수 있는 게 법에서는 보면 여기는 5가지 시설만 유치원으로 뭐 할 수, 유치원과 함께 복합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5가지 대상 시설을 밑에 가보니까 첫 번째 줄에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종교집회장,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의 일을 뭐 할 수 있다? 함께. 그래서 유치원과 한 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아니라 몇 가지 시설로만 제한했습니까? 5가지.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 면적 갖기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 얼마?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하나 확인하시고 30번. 자, 30번은 지금 주민 공동시설 잠깐 볼까요? 주민 공동시설. 자, 주민 공동시설 보니까 공급되는 대상 세대수에서 1번에 가보니까 자,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주택단지에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 들어가기 전에 자, 근데 단서에 따라 규정을 강화, 완화할 수 있다. 얼마의 범위에다 규정을 강화, 완화할 수 있다. 지금 4분의 1의 범위에서 규정을 강화, 완화할 수 있더라. 해서 자, 면적은 지금 기억번에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이면 세대당 얼마를 더합니까? 2.5 제곱미터. 예를 들어서 800세대라고 한다면 면적은 얼마 면적 이상이 나와야 돼요? 800세대 800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2.5를. 자,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얼마를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다.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1500세대면 1500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2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죠? 3000. 그러면 3000 산출된 면적은 얼마를 더합니까? 500을 더해서 얼마? 3500제곱미터 이상이 되죠. 그래서 면적은 지금 보신 대로 1000세대 미만 이상에 따라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뭘 설치합니까?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데 그럼 이와 같은 면적 이상의 면적이 확보가 됐겠죠.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럼 이 확보된 면적에 따라서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가봅니다. 3번에 이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3번에 가보니까 3번에 문항 3번 이 확보된 이 면적이 있을 거고 법에 따라서 확보된 면적에 따라서 문항 3번에 기역하고 니은 디귿에 따라 이제 보시면 세대수별에 따라 2번 기역번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주민공동시설의 종류는 다수가 있다고 가끔 언급했었는데 주민공동시설은 법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까? 16가지가 있는데 이 16가지 중에 세대수가 몇 세대라면 기역번에 150세대 이상이면 16가지 주민공동시설은 뭡니까? 여기서 말한 그 대상시설은 다수의 주민공동시설 뭐가 있다? 이 중에서 필수시설로 뭐 합니까? 꼭 설치할 게 있어요. 그래서 대상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이면 뭐는 꼭 들어가야 돼요?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는. 그리고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면 이 두 가지 추가해서 뭐가 더 들어갑니까? 어린이집이.
5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에다 추가적으로 뭐가 더 들어갑니까? 세 가지에서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다 함께 돌봄센터가 들어간다 그래서 세대수별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중에 꼭 설치할 대상 시설의 종류는 2, 3, 6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지문은 지금 3번으로 가보죠. 3번에. 3번에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보죠.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대상 시설 중에 설치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조건의 단서에 따른 경우라면 이 중에 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나요? 지금 보시는 다 함께 돌봄센터는 뭐하더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문항에 저기 이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시설별에 따른 필수 시설의 종류 2, 3, 6도 구분하시지만 3번의 단서에 따른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그 필수 시설 중에 뭐는 생략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함께 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좀 정리해 두실까요? 그래서 문항 동그라미 그 3번의 단서까지 이제 해서 주민공동시설은 그 정도 정리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1번 건강친화형 주택입니다. 그래서 건강친화형 주택 하게 되면 일단 여기는 1번하고 2번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1번에 세대수 몇 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공동체를 건설한 경우에는 고려사항은 밑에 박스에 4가지인데 고려사항은 그냥 참조만 하시고 그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지금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하게 되는데 최소 몇 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 그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건설합니까? 500세대 이상 세대수 정도만 확인하시게 부분들. 자, 그다음 밑에 있는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이라는 그래서 여기도 1번부터 해서 쭉 다수의 16번까지 관한 사항이 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지문 중에 자, 동그라미 1번 사업 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체를 건설한 공동을 건설한 경우에는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최소 몇 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합니까? 1000세대 이상의 1번의 1000이라는 수치 하나 확인해 두시면서 갑니다. 1번 세대수 하나 확인하시고 자, 쭉 관련 절차에 관한 것들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관련 고시 규정인데 여기는 그냥 참조만 하고 넘어가시게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 32번에서 장수명 주택은 최소 공급된 세대 중에 몇 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이면 설치한다는 것에서 확인하시게 부분들은 자, 그 부분 하나 하고 33번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에다가 저기는 보면 법률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이제 그래서 규정이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33번은 한번 시설에서 한번 이 관련 부분이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기도 한데 관련한 내용에 동그라미 1번하고 보충란에 있는 동그라미 1번하고 보충만 좀 정리할게요. 부분들은 일단 한번 잠깐 보죠. 부분 일단 지문 하나 봐주시면서 일단 1번 가봅니다.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 시설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및 전용 주택을 설치한다. 그래서 설치되는 대상이 밑에 가보니까 기역에서 어디까지일까요? 리을에 해당하는 시설을 정리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가보니까 공동주택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러면 공동주택에 관련 규정과 관련했을 때 밑에 이제 그 보충란에 가보니까 다음에 해당한 시설로서 주차 단위 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보급 계획, 운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금 해당되는 시설인데 자, 여기 이제 공동주택인데 보면 아파트하고 기숙사가 해당이 되는데 이때 아파트는 최소 몇 세대 이상의 주택에 해당된가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아파트 관련 공동주택 중에 그 두 가지 아파트하고 기숙사인데 아파트는 최소 몇 세대 이상에 해당됩니까?
500세 이상이 해당이 되는이다. 그래서 하나 봐두시고요. 충전시설의 종류까지만 좀 확인할게요. 밑에 이제 박스 2번에 잠깐 가보면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가면 충전시설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한다. 그래서 1번 급속 충전시설하고 완속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속하고 완속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게 몇 킬로와트를 기준으로 합니까? 40kW 기준 이상이면 급속, 40kW 미만이면 뭐 올라갑니까? 완속 충전 시설입니다라고 이제 해서 나와 있는 여러분이 여기서 말한 급속 완속은 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급속 충전 완속 충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셀프 주입기 있죠. 그래서 셀프 주입기 모양하고 거의 흡사한데 기름 대신에 뭐만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전선만 갖다 꼽으면 뭐가 나옵니까? 전기. 그래서 그 빨리 40kW 이상을 뭘로 급속, 미만은 뭘로 완속을 해서 그 충전시설의 종류를 구분하는 걸로서 급속 완속의 기준은 뭘로 기준 삼습니까? 40kW 이상 미만에 따라서 기준을 삼습니다라고 이제 하나 확인해. 그 부분만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리고 한 장을 넘깁니다. 자, 34번 세대 내의 냉방 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의 기준이라는 것은 34번입니다. 34번은 여기는 세대 내입니다. 세대 내에 뭘 설치합니까? 배기장치. 여기서 말한 배기장치는 뭘 말해요?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말하는데 이때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은 누가 설치합니까? 사업 주체라는 사람이 공동体를 건설 공급할 때 이 기준에 적합하게끔 뭘 설치해요? 이 공간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설치 기준에 관한 게 박스에 다음의 요건은 모두 갖춘해서 나와 있는 지문에 일단은 박스에 기억부터 리을에 관한 지문들 중에 일단 지문에 여기서는 이제 지금 쭉 읽어 보시면 이제 가볼까요? 일단 기억 그리고 니은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의 적정한 용량의 냉방 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일까라고 해서 니은번 하나 확인하시면서 여기 니은번은 이제 밑에 바로 2번부터 먼저 가버릴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여유 공간은 어느 규격에 따른 공간을 말하는 건지가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그 공간에 관한 규격을 설명하는 건데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니까 배기장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필요 여유 공간은 다음 구번에 따른다. 이제 그래서 기억. 배기장치 설치 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 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규격은 어느 공간만 확보하면 되는가요? 가로 얼마? 0.5m 이상의 공간만 확보하면 그 확보된 공간을 통해서 뭘 설치합니까?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거고요. 기역을 제외한 그 밖의 경우 밑에는 가로 0.5m 이상의 세로 얼마? 0.7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부분들에서 공간은 지금 현재 여유 공간은 기역과 니은에 따라서 기역이면 0.5m 이상의 공간만 확보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 기역을 제외한 그 밖의 경우라면 가로 세로 얼마 0.5 곱하기 0.7m의 공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니은에 관련 2번은 먼저 선 정리했고 다시 1번 박스에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에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 2개 이상의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 설비 배기장치 연결 배관을 설치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디귿번에 하나 기억할 것은 세대 주거 전용 면적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에 배기장치 연결 배관을 설치합니까?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숫자에서 50제곱미터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부분들은. 그래서 34번은 지금 그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 여유 공간에 관한 부분에서 34번까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부분들까지. 여기까지 일부 좀 몇 가지 건너뛰고 넘어온 것도 있지만 그 건너뛴 것도 다음 시험할 때 조금 몇 가지 체크만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지금 현재 1번의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중요한 부분을 거의 설명을 다는 아니지만 거의 한 80% 이상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일부 빠뜨리고 넘어온 것들은 다음 심화 때 지금 했던 설명은 전부는 좀 다음 기본 심화 때 설명을 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뭐 상황이 되면 자료로서 여러분이 공부하기 편하게 좀 묶을 수 있어서 묶어서 정리해 드리고 설명하지 않은 부분 위주로 몇 가지만 정리해서 여기는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부분에로서 이제 다음 심화 때 정리할 거고요.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밑에 이제 그 다음에 이 시설관리제도 이제 보면 2번의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에 관한 2번하고 여기는 다음 심화 때 설명드리던 전부를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서 두 번째 관한 부분이 하나 나와 있고요. 또 하나 뭐가 남아 있냐면 교재 2번이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에 관한 부분하고 또 291페이지 가시면 3번에 장기소선 계획 및 장기소선 충당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시설관리도 여기는 기본 과정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으니 다음 심화 때 이 두 개 파트는 여기 하나에서 10까지 전부를 낱낱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까지 이제 해서 기본 과정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기본소 교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나누었던 부분에 관한 기본 과정에서만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노무관리와 사회보험은 기본 과정에서 마무리한다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심화 과정은 뭘 언급하지 않습니까? 노무나 사회보험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언급하지 않고 이번에 지금 빠뜨렸던 방금 2번이나 3번하고 그다음에 건축 설비에 관한 부분도 지금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재 312페이지 가시면 각종 시설 관리에 관한 부분을 포함해서 설비 파트는 이번 기본에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위주로 이제 해서 다음 심화 때 기본 과정에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이 일단 주가 되는 거고요. 또 기본 과정에 설명했던 질문들 중에 추가적으로 기본하고 연계해서 심화로 묶어갈 수 있는 부분 위주로 해서 다음 심화 과정의 첫 출발이 이제 교재 시작부터 해서 마지막 진도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하지 않은 부분 하나씩 다 체크하면서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게 진행하겠다라고 다음 심화 과정을 잠깐 설명드린 거고 여기 이제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기준까지 해서 기본 과정을 좀 마무리하고 전체 기본 과정의 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네요.